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영화 한 편을 가지고 롱폼 영상 한 개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쇼츠 여러 편까지 뽑아내는 전체 제작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소개 채널을 시작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제작 단계로 들어가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영화 소개 영상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지? 줄거리만 말하면 되는 건가? 롱폼은 만들 수 있겠는데 쇼츠는 또 따로 새로 만들어야 하나? 그리고 이런 작업을 매번 반복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영화 한 편을 단순히 리뷰 대상이 아니라 콘텐츠 원본 소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영화 한 편에는 이미 스토리, 갈등, 반전, 감정 변화, 명장면, 명대사, 캐릭터 아크가 다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 창작 재료를 전부 만들지 않아도 그 안에서 설명할 포인트를 잘 뽑기만 하면 롱폼 한 개는 물론이고 쇼츠 여러 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영화 소개 대본은 이렇게 쓰세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더 큰 그림으로 한 편의 영화를 콘텐츠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어떤 영화를 골라야 하는지, 영화에서 무엇을 뽑아내야 하는지, 그걸 롱폼 구조로 어떻게 설계하는지, AI로 대본 초안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브루에서 어떻게 편집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롱폼에서 쇼츠를 어떤 방식으로 재가공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결국 이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라 영화 1편을 깊이 있게 분해해서 여러 개의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영화 소개 채널을 만들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태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롱폼, 쇼츠, 운영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는 흐름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장 전체 제작 흐름 한눈에 보기 예상시간 4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 흐름부터 한 번에 머릿속에 넣고 가겠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 롱폼과 쇼츠를 만드는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보면 7단계입니다. 첫 번째, 영화를 고릅니다. 두 번째, 그 영화에서 콘텐츠 포인트를 뽑습니다. 세 번째, 롱폼 영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네 번째, 롱폼 대본을 씁니다. 다섯 번째, 브루에서 롱폼으로 편집합니다. 여섯 번째, 롱폼 안에서 쇼츠 포인트를 추출합니다. 일곱 번째, 쇼츠용으로 다시 재편집해서 여러 편으로 배포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쇼츠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매번 새로운 훅을 찾고 매번 새로운 구조를 짜고 매번 따로 대본을 쓰느라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잘 운영되는 채널은 보통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먼저 영화 1편을 깊이 분석해서 8분에서 15분짜리 롱폼 소개 영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장면들만 따로 뽑아 30초에서 60초짜리 쇼츠 여러 개로 재구성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콘텐츠 일관성이 생깁니다. 롱폼과 쇼츠가 같은 영화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채널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둘째, 제작 효율이 좋아집니다. 한번 분석한 영화에서 여러 개의 콘텐츠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청자 유입 구조가 자연스럽습니다. 쇼츠로 영화를 처음 접한 시청자가 롱폼으로 들어오고 롱폼을 본 시청자는 같은 영화나 비슷한 작품의 다음 영상도 보게 됩니다. 넷째, 운영이 시스템화됩니다. 즉흥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 선정, 분석, 롱폼, 쇼츠 분해 이 루틴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중간중간 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할 때 어떤 순서로 생각하면 좋은지,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영상의 완성도가 달라지는지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실 때는 개별 팁만 따로 보지 마시고 전체 공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첫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시작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어떤 영화를 고를 것인가? 3장. 어떤 영화를 고를 것인가? 예상시간 6분. 영화 소개 채널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편집 툴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대본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영화를 고르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화를 잘못 고르면 그 뒤에 모든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영화면 다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면 설명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 관점에서는 좋아하는 영화와 설명하기 좋은 영화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영화 소개 콘텐츠용 영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시청자는 설명보다 갈등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주인공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걸 방해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생기는지가 선명해야 영상을 보는 사람도 쉽게 몰입합니다. 두 번째, 감정 변화가 커야 합니다. 영화 소개 영상은 단순 줄거리 전달이 아니라 감정 곡선을 따라가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억울함, 공포, 충격, 통쾌함, 슬픔, 반전 같은 감정이 분명한 영화일수록 설명했을 때 전달력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명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쇼츠까지 염두에 둔다면 한두 개의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라 최소 4개 이상은 잘랐을 수 있는 강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체 공개 장면, 충격적인 대사, 예상 못한 반전, 감정 폭발 장면 같은 것들이죠. 네 번째,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보자일수록 세계관 설명이 복잡한 영화, 등장인물이 지나치게 많은 영화, 상징 해석이 어려운 영화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화는 롱폼을 만들 때도 설명이 장황해지고 쇼츠로 압축할 때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영화 소개 콘텐츠는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예요 라고 한 문장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남자가 사실은 거대한 비밀 속에 있었다. 가난한 가족이 상류층 집에 들어가며 벌어지는 일.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거짓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 줄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영화를 고를 때는 유명세보다 먼저 다음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이 영화는 한 줄로 설명 가능한가? 주인공의 목표와 갈등이 분명한가? 중간에 감정이 크게 움직이는 장면이 있는가? 쇼츠로 자를 포인트가 최소 5개는 나오는가? 설명을 처음 듣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가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소개 콘텐츠는 결국 누군가에게 이 작품의 재미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말고 좋아하는 작품 중에서 설명 가능한 작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영화 선정은 감상 취향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성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좋은 영화 한 편을 고르면 그 영화 안에서 롱폼 하나, 쇼츠 여러 개, 제목 여러 개, 썸네일 여러 개, 심지어 비슷한 추천작 시리즈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화 선정이 애매하면
대본 단계에서부터 설명이 길어지고 편집에서는 지루해지고 쇼츠는 후킹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채널 운영에서 영화 선정은 생각보다 훨씬 전략적인 작업입니다. 이제 영화를 골랐다면 다음 단계는 그 영화를 좋다, 재미있다 수준이 아니라 콘텐츠 재료로 분해하는 일입니다. 4장. 영화에서 어떤 포인트를 뽑아야 하는가? 예상시간 7분. 영화를 한 편 봤다고 해서 바로 소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화를 보는 것과 영화를 콘텐츠 원재료로 분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실패하는 영화 소개 영상은 영화를 본 뒤 기억나는 줄거리만 순서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정보는 있지만 콘텐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시청자가 궁금해할 포인트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분석할 때 저는 최소한 6가지를 뽑는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 한 줄 주제입니다. 이 영화가 결국 무슨 이야기인지,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의 목표입니다. 주인공이 무엇을 원했는지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이게 잡혀야 나중에 갈등도 설명됩니다. 세 번째, 갈등 구조입니다. 주인공을 막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황인지, 사회인지, 자기 내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정 폭발 지점입니다. 시청자가 와하고 멈출 만한 장면은 어디인지 체크합니다. 억울함이 터지는 장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배신이 밝혀지는 장면, 결말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영화 소개 영상은 종종 반전 자체보다 반전이 오기 직전까지의 빌드업을 잘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전이 있었다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뒤집히는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쇼츠 후보 장면입니다. 이건 반드시 따로 메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롱폼 대본을 쓸 때부터 이미 이 장면은 나중에 쇼츠로 따로 뽑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화 전체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화 소개 영상은 영화 자체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영화의 핵심 감정과 흥미 포인트를 시청하기 좋은 순서로 재배열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영화에서는 초반이 느리더라도 소개 영상에서는 그 초반을 길게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화 본편에선 짧은 장면이었지만 소개 영상에서는 그 장면이 핵심 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분석은 이 장면이 있었고 저 장면이 있었고가 아니라 이 영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어디서 가장 몰입할까? 이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또는 다 본 뒤에 다음처럼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 한 줄, 주인공 소개 2줄, 문제 발생 시점, 중반 뒤집힌 포인트, 후반 감정 폭발 장면, 결말을 암시하는 한 문장, 쇼츠 후보 장면 5개, 사용할 수 있는 제목 키워드 5개. 이렇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롱폼 대본을 쓸 때도 빠르고 쇼츠를 만들 때도 이미 재료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집니다. 결국 영화 분석은 감상이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콘텐츠 설계도 작성에 가깝습니다. 이제 재료를 뽑아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롱폼의 스타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영화라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영상 분위기와 대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장. 롱폼 방향 정하기 줄거리형, 해설형, 분석형. 예상 시간 5분. 영화 소개 롱폼을 만들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가입니다. 같은 영화라도 줄거리형으로 갈지, 해설형으로 갈지, 분석형으로 갈지에 따라
대본의 문장도 달라지고 자막 구조도 달라지고 시청자층도 달라집니다. 먼저 줄거리형은 가장 직관적입니다. 영화 내용을 스토리처럼 따라가며 설명하는 방식이죠. 초보자가 시작하기 가장 쉽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다만 줄거리형은 잘못하면 그냥 사건 요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나열이 아니라 감정성과 갈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다음은 해설형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넘어 왜 그 장면이 중요한지, 왜 이 인물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해설형은 시청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줄거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장면이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분석형입니다. 이건 캐릭터, 상징, 메시지, 연출, 사회적 맥락까지 다루는 방식입니다. 완성도는 높지만 초보자에게는 난도가 조금 있습니다. 대본도 더 정교해야 하고 시청자가 기대하는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다면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줄거리형 70, 해설형 30입니다. 즉, 영화 내용을 스토리처럼 따라가되 중간중간 중요한 장면에서만 왜 이 장면이 중요한지, 왜 관객이 여기서 반응하는지, 왜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지를 짧게 설명해주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쉽게 볼 수 있으면서도 단순 요약 영상처럼 보이지 않고 쇼츠로 자를 때도 감정 포인트가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영상 안에서 방향이 계속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줄거리처럼 시작했다가 갑자기 평론처럼 변하고 중간엔 분석처럼 깊어졌다가 후반엔 다시 요약으로 돌아오면 시청자가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롱폼을 만들기 전에는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를 쉽게 소개하는 영상인가? 의미를 함께 풀어주는 영상인가? 아니면 깊이 있게 해석하는 영상인가? 방향이 정해지면 대본이 훨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스타일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실제 롱폼 영상의 대본 구조를 짜는 일입니다. 6장. 영화 속의 롱폼 대본 구조 설계. 예상시간 8분. 이제부터는 실제로 영화를 소개하는 롱폼 대본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소개 영상을 만들 때 영화 시작부터 결말까지 순서대로 다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영상이 길어지기만 하고 정작 시청자는 중간에 이탈하기 쉽습니다. 롱폼 대본은 영화의 전체 내용을 다 담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끝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로 재배열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본 구조는 8단계입니다. 첫 번째, 오프닝 훅입니다. 영상 시작 10초 안에 이 영화가 왜 흥미로운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를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믿었던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영화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의 한 문장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두 번째, 영화 한 줄 소개입니다. 장르와 톤, 큰 갈등을 짧게 설명해줍니다. 시청자는 지금부터 어떤 성격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초반 설정 설명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 구간은 길어지면 안 됩니다. 배경 설명은 짧고 선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요 갈등 전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청자가 본격적으로 몰입합니다. 주인공의 목표와 장애물, 갈등의 확대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반 핵심 사건입니다. 영화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 관객이요? 하고 반응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6번째, 후반 반전 또는 감정 폭발입니다. 이 부분은 롱폼의 가장 센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 호흡, 자막, 배경음 모두 집중해서 편집해야 합니다. 7번째, 영화의 핵심 의미 정리입니다. 단순히 결말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지 짧게 정리해야 합니다. 8번째, 추천 포인트와 마무리입니다. 어떤 시청자에게 이 영화가 잘 맞는지, 왜 한 번쯤 볼 가치가 있는지, 또는 왜 이런 방식의 영화가 오래 기억되는지를 정리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구조를 기계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문장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이 영화를 잊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연결 문장들이 롱폼의 체류 시간을 붙잡아줍니다. 긴 영상에서는 초반 티저, 챕터, 재집중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CLIPCHAMPCAPCUT.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든 장면을 같은 길이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초반 설정은 짧게, 갈등은 조금 더 자세히, 반전 직전은 호흡을 조절하면서, 감정 폭발 장면은 임팩트 있게. 이런 식으로 강약을 줘야 합니다. 결국 좋은 영화 속의 롱폼은 영화 내용을 다 말한 영상이 아니라 영화의 핵심 재미를 가장 보기 좋게 재배치한 영상입니다. 구조가 잡히면 대본 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AI를 잘 활용하면 작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AI를 이용해 초안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7장. AI로 대본 초안 빠르게 만드는 방법. 예상시간 7분. 이제 구조가 잡혔다면 대본을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전부 손으로 쓰는 대신 AI를 활용해서 초안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쓰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완성본을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초안과 재료를 빠르게 정리해주는 도구로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AI에게 이 영화 소개 대본 써줘, 이렇게 한 줄만 넣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평범하고 길고 밋밋한 결과가 나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입력할 때 다음 요소를 넣어야 합니다. 영화 장르, 주인공 설정, 핵심 갈등, 영상 방향, 예를 들어 줄거리형인지 해설형인지, 원하는 길이, 톤, 예를 들어 긴장감 있는 톤인지 감성적인 톤인지, 중간중간 넣고 싶은 후킹 문장 여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소개 영상을 줄거리형 70, 해설형 30 비율로 작성해줘. 초반 15초 안에 강한 훅을 넣고 주인공의 상황과 갈등을 빠르게 설명한 뒤 중반부터 반전과 감정 변화를 강조해줘. 너무 줄거리 요약처럼 딱딱하지 않게 유튜브 내레이션에 맞는 문장으로 써줘. 이런 식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AI가 영상 친화적인 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AI 활용해서 가장 좋은 부분은 롱폼 대본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영화의 한 줄 요약 10개 뽑기, 제목 후보 20개 만들기, 썸네일 문구 후보 만들기, 쇼츠용 훅 문장만 따로 뽑기, 장면별 자막 축약본 만들기, 도입부를 더 자극적으로 다시 쓰기, 마무리 멘트를 더 부드럽게 바꾸기. 즉, AI는 단일 대본 생성기가 아니라 콘텐츠 문장 생산 보조 시스템처럼 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AI 초안은 보통 문장이 반복되거나 설명이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감정 표현이 과장되거나 사실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사람이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검토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째, 초반 훅이 실제로 센가. 둘째, 설명이 너무 길지 않은가. 셋째, 감정 포인트가 분명한가. 넷째, 쇼츠로 잘라낼 문장이 보이는가. 다섯째, 내 목소리 톤으로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가. 좋은 영화 속의 대본은 문학적으로 훌륭한 글보다 귀로 들었을 때 잘 들어오는 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써준 초안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말하듯이 듣기 좋게 짧은 문장으로 고쳐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AI를 잘 쓰는 사람은 AI에게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재료를 빠르게 편집해서 자기 문장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제 대본이 어느 정도 준비됐다면 다음 단계는 이걸 실제 영상으로 조립하는 일입니다. 즉, 브루 안에서 롱폼 영상 한 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8장. 브루에서 영화 속의 롱폼으로 편집하는 방법. 예상 시간 8분. 이제 대본이 준비됐으면 브루에서 실제 영상으로 조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예쁜 효과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끝까지 보기 편한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영상은 특히 정보와 감정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화면, 자막, 내레이션, 음악이 서로 경쟁하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대본을 넣고 내레이션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이때 문장이 너무 길면 자막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문장을 짧게 끊어서 호흡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문장에 2~3개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자막 기준으로는 분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는 듣는 동시에 읽기 때문에 문장이 길수록 피로가 쌓입니다. 다음은 장면 배치입니다. 영화 속의 영상은 같은 톤의 장면이 오래 이어지면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설명 구간, 긴장 구간, 감정 구간마다 화면 전환의 속도를 약간씩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 설명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면 컷 전환을 조금 더 빠르게, 반전 직전에는 오히려 잠깐 호흡을 늦추고, 감정 폭발 장면에서는 자막 강조와 음악을 같이 올리는 식이죠. 그리고 롱폼 편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재우킹 포인트입니다. 처음 10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분, 7분, 10분처럼 집중력이 풀릴 수 있는 지점마다 다시 끌어당기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이 장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영화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모든 의미가 바뀝니다. 이런 문장들이 중간 이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CLIPCHAMP 음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화 속의 영상에서는 항상 큰 음악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 구간에서는 음악을 낮추고 감정 장면에서만 조금 올려주는 편이 말이 더 잘 들리고 몰입도도 좋아집니다. 또 자막 스타일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영화 속의 채널은 너무 화려한 자막보다 가독성이 좋고 핵심 단어만 강조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시청자는 결국 스토리를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롱폼은 챕터를 생각하면서 편집하는 게 좋습니다. 긴 영상에서는 챕터와 구조가 시청자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LIPCHAMP 정리하면 브루 편집의 핵심은 기능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영화의 재미가 끊기지 않게 전달되는 호흡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롱폼 영상은 거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의 채널을 운영할 때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저작권과 운영상의 주의점입니다.
9장. 영화 소개 채널에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주의점. 예상 시간 5분.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화 소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재미있는 구성이나 편집만큼이나 저작권과 운영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소개 채널은 많은 분들이 쉽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본 영상 사용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자주 생기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영화 소개 영상은 원본 영화의 단순 재업로드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본편 장면을 길게 이어붙이거나 설명 없이 주요 장면만 계속 보여주는 방식은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콘텐츠가 단순 재전송이 아니라 해설, 비평, 재구성, 편집적 해석이 들어간 2차적 콘텐츠처럼 보이는가입니다. 그래서 영화 소개 영상을 만들 때는 다음 4가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원본 장면 사용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가. 둘째, 내가 충분히 설명과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가. 셋째, 장면 선택과 편집이 내 서사 구조 안에서 재구성되어 있는가. 넷째, 단순히 영화 내용을 대체 소비시키는 느낌이 아닌가. 또 하나 중요한 건 수익화 문제입니다. 영화 소개 채널은 영상이 살아남더라도 클레임이나 수익 제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채널 방향, 사용 방식, 편집 스타일을 점검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즉, 영화 소개 콘텐츠는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된다가 아니라 오래 운영 가능한 방식인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영화 장면 자체에만 의존하는 채널보다는 내레이션, 자막 구조, 설명 방식, 해석 포인트를 분명히 가진 채널이 결국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영화 소개 채널의 핵심 경쟁력은 원본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재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 채널도 오래가고 콘텐츠 스타일도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롱폼은 완성됐고 주의할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효율의 핵심입니다. 롱폼 한 편에서 쇼츠 포인트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10장. 롱폼에서 쇼츠 포인트 추출하는 방법. 예상 시간 5분. 많은 분들이 쇼츠를 따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 소개 채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롱폼 안에서 가장 강한 감정 구간, 가장 강한 갈등 구간, 가장 강한 반전 구간을 추출하는 겁니다. 즉, 쇼츠는 롱폼의 요약본이 아니라 롱폼 안의 핵심 순간을 다시 포장한 콘텐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면이 쇼츠가 되기 좋을까요? 첫 번째, 충격적인 도입 장면입니다. 영화의 설정이 단번에 궁금해지는 순간은 쇼츠로 강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의 선택 순간입니다. 망설임, 결단, 배신, 복수처럼 행동이 터지는 장면은 짧게 잘라내도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전 직전 또는 반전 직후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뒤집히는 순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네 번째, 감정 폭발 장면입니다. 울음, 분노, 통쾌함, 공포, 충격이 강한 부분은 쇼츠에서 즉각적인 몰입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명대사 중심 장면입니다. 문장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은 짧은 영상에서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롱폼을 다 만든 뒤에 처음부터 다시 찾기보다 대본 단계나 편집 단계에서부터 이 장면은 쇼츠 후보라고 표시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롱폼 대본을 쓰면서 별표를 쳐두거나
타임라인에 메모를 남기거나 쇼츠 후보 1번, 2번, 3번처럼 이름을 붙여두면 나중에 편집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보통 영화 한 편으로 만든 롱폼 하나에서 최소 3개에서 7개 정도의 쇼츠 후보는 충분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수량이 아니라 서로 다른 훅을 가진 장면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충격형, 하나는 감정형, 하나는 반전형, 하나는 추천형으로 가져가면 같은 영화여도 다양한 시청자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즉, 쇼츠 추출은 단순 자르기가 아니라 롱폼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장면을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쇼츠 후보를 찾았다면 다음은 그것을 그냥 잘라 올리지 않고 쇼츠 문법에 맞게 다시 만드는 단계입니다. 11장 쇼츠용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 예상시간 4분. 이제 쇼츠 후보 장면을 골랐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세로 화면으로 바꿔 올리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쉽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롱폼의 좋은 장면과 쇼츠의 좋은 영상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츠는 더 빠르고 더 짧고 더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첫 1초 안에 갈등이나 궁금증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롱폼에서는 천천히 설명해도 되지만 쇼츠는 시작하자마자 시청자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작은 약합니다. 대신 모두가 그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단 한 장면으로 모든 게 뒤집힙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경 설명을 줄이고 감정만 남기는 것입니다. 쇼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맥락의 완전함보다 감정의 즉시성입니다. 즉, 모든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궁금증이 생기면 성공입니다. 세 번째는 자막을 더 크게, 더 짧게, 더 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롱폼 자막을 그대로 쓰면 쇼츠에서는 답답해집니다. 쇼츠는 핵심 단어 위주로 압축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영화로 서로 다른 쇼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작품이라도 하나는 반전 중심, 하나는 명대사 중심, 하나는 결말, 여운 중심으로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의 영화가 채널에서 여러 번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는 쇼츠 끝부분에 다음 행동을 유도하는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습니다. 결말까지 가면 이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롱폼 유입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쇼츠는 롱폼의 축소판이 아니라 롱폼의 강한 순간을 쇼츠 문법으로 다시 번역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롱폼과 쇼츠를 어떻게 실제 채널 운영으로 연결할지 보겠습니다. 12장 롱폼과 쇼츠 업로드 운영 전략 마무리. 예상시간 34분. 이제 롱폼과 쇼츠를 다 만들었다면 마지막은 운영입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건 콘텐츠를 한번 올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영화로 며칠간 채널 전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날 롱폼 업로드, 둘째 날 쇼츠 1편 업로드, 셋째 날 쇼츠 2편 업로드, 넷째 날 쇼츠 3편 업로드.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영화가 짧은 기간 동안 채널 안에서 반복 노출되면서 롱폼과 쇼츠가 서로 연결됩니다. 또 쇼츠는 단순 조회수용으로만 쓰지 말고 롱폼으로 이어지는 입구처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쇼츠 자체도 재밌어야 하지만 더 궁금한 사람은 긴 영상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구조가 좋습니다.
제목과 썸네일도 중요합니다. 롱폼은 조금 더 전체 이야기와 흥미를 담고, 쇼츠는 한 장면의 충격이나 감정을 바로 던지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 영화만 끝내지 말고 비슷한 결의 작품들을 시리즈처럼 묶어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전 영화 시리즈, 감정선이 강한 영화 시리즈, 결말이 충격적인 영화 시리즈처럼요. 그렇게 하면 채널이 단발성 영상 모음이 아니라 명확한 취향과 방향을 가진 채널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화 한 편은 단순한 소개 대상이 아니라 롱폼 한 개와 쇼츠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 원천이다. 그래서 영화 소개 채널을 만들 때는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것보다 하나의 영화를 얼마나 잘 분해하고 얼마나 잘 재구성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고르고 그 안에서 갈등과 감정 포인트를 뽑고 줄거리형과 해설형의 균형을 잡아 롱폼 대본을 만들고 AI로 초안을 빠르게 정리하고 브루에서 몰입감 있게 편집하고 완성된 롱폼에서 쇼츠 포인트를 추출한 뒤 쇼츠 문법에 맞게 다시 재구성해 배포하는 것. 이 흐름만 익히면 여러분은 영화 한 편을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콘텐츠 묶음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먼저 소개해보고 싶은 영화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구조를 실제 영화 한 편에 적용해서 기획부터 대본, 롱폼, 쇼츠 포인트까지 실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13장. 실제로 영화 한 편을 고르면 무엇부터 메모해야 하는가? 예상 시간 5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화 한 편을 고르고 그 영화에서 포인트를 뽑고 롱폼과 쇼츠로 확장하는 전체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영화를 하나 정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영상을 바로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줄거리부터 써야 할까요? 아니면 AI한테 대본을 뽑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실전 습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또는 영화를 다시 후으면서 메모를 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은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었다, 반전이 좋았다, 배우 연기가 좋았다, 이 정도 감상만 남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제작자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영화를 볼 때 이 작품을 소개하려면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사람들이 궁금해할지, 어디를 먼저 보여줘야 클릭이 나올지, 어떤 장면을 잘라야 쇼츠가 될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메모를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적는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한 줄 콘셉트입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어떤 영화인지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점점 균열이 커지는 영화. 한 인물의 선택이 결국 모두를 파괴하는 이야기. 처음엔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뒤로 갈수록 모든 의미가 바뀌는 영화. 이 한 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상 제목, 도입 멘트, 썸네일 문구, 쇼츠 후킹 문장까지 전부 여기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의 상태 변화입니다. 영화 초반의 주인공과 후반의 주인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써야 합니다. 초반엔 순진했는지, 후반엔 냉정해졌는지, 초반엔 무기력했는데 후반엔 결단을 내렸는지. 이 변화가 정리되면 단순 줄거리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전환 포인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 소개 영상이 잘 되는 이유는
사건 설명보다 감정 전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답답함, 중간엔 공포, 후반엔 분노, 마지막엔 허무함. 이런 감정 흐름을 먼저 잡으면 대본의 문장 톤도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네 번째는 명장면 후보입니다. 이 장면은 무조건 넣어야 한다. 이 장면은 쇼츠로 잘라야 한다. 이 장면은 롱폼 썸네일과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장면을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다시 영화를 뒤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 문장 후킹 포인트입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도 딱 듣자마자 궁금해할 만한 문장을 뽑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는 끝까지 진실을 몰랐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영화 전체 해석이 뒤집힙니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그냥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롱폼 오프닝, 챕터 연결, 쇼츠 첫 문장, 커뮤니티 글까지 두루 쓸 수 있는 자산입니다. 결국 영화 한 편을 제대로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면 감상자로 보지 말고 재료를 수집하는 편집자처럼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만 생겨도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았어에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롱폼 1개, 쇼츠 6개, 제목 10개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채널을 만듭니다. 추가 14장. 영화 소개 영상을 더 길고 흥미롭게 만드는 설명법. 예상시간 5분.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영화 소개 영상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짧습니다. 설명은 다 했는데 6분, 8분, 10분밖에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사건만 설명하고 의미와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는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공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후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 다음 반전이 일어났고 결말은 이렇습니다. 이 방식은 빠르게 요약은 되지만 영상 길이가 짧아지고 무엇보다 시청자가 깊이 몰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더 길고 재밌게 느껴지는 설명은 사건 옆에 항상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게 바로 왜 이 장면이 중요한가? 왜 이 인물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왜 관객이 여기서 반응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줄거리 설명은 이렇게 갑니다. 이후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꾸면 훨씬 풍성해집니다. 이후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버티게 만들었던 믿음이 이 장면에서 처음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영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보이시죠? 사건은 같은데 설명 밀도는 훨씬 올라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좋은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영상 길이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억지로 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붙이기 때문에 분량이 길어집니다. 둘째, 시청자가 영화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단순 요약을 듣는 게 아니라 왜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까지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여러분 채널에 색깔이 생깁니다. 줄거리만 말하면 누구나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의미와 감정까지 풀어주면 이 채널은 설명이 좋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영화 소개 영상에서 분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장면마다 설명의 층을 하나씩 더 쌓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한 장면을 설명할 때 최소 3층으로 봅니다. 첫 번째 층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층은 이게 왜 중요한가? 세 번째 층은 시청자는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 세 층이 들어가면
같은 영화 속에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특히 롱폼에 좋습니다. 롱폼은 줄거리 전달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해설과 관점이 들어가야 시청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더 길게 만들고 싶다면 줄거리 장면 수를 더 늘리기보다 핵심 장면에 해석과 감정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도 확보되고 콘텐츠의 품질도 같이 올라갑니다. 추가 15장. 실제 제목과 썸네일은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예상 시간 5분.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클릭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소개 채널에서 제목과 썸네일은 단순 포장 요소가 아니라 콘텐츠 설계의 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목을 마지막에 대충 짓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5호 리뷰, 5호 줄거리 소개, 5호 해석. 이런 제목은 정보는 있지만 클릭을 강하게 끌어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는 영화 제목 자체보다 그 영화 안에서 어떤 감정과 사건을 만나게 될지에 더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제목은 대체로 3가지 요소 중 2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영화인지.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충격, 소름, 안타까움, 통쾌함, 씁쓸함 같은 느낌. 세 번째는 궁금증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무엇이 뒤집히는지 알고 싶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영화 제목만 쓰는 대신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믿었던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끝까지 보고 나면 첫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영화. 조용히 시작했지만 결말에서 모든 감정을 터뜨리는 작품. 이 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은 영화를 모르는 사람도 클릭할 이유가 생깁니다. 썸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는 썸네일에 정보를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도 넣고, 배우 이름도 넣고, 장르도 넣고, 설명도 넣고. 그런데 영화 소개 썸네일은 정보량보다 한 번에 읽히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썸네일 문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장면도 딱 하나의 감정을 대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체 공개, 결말 소름, 이 장면이 핵심, 모두 속았다, 처음과 끝이 다르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강합니다. 중요한 건 제목과 썸네일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썸네일이 감정을 던졌다면 제목은 사건이나 궁금증을 보완하는 식이 좋아요. 그리고 영화 소개 채널은 작품 하나마다 제목 후보를 최소 5개 이상 뽑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 쓴 제목이 항상 제일 좋은 건 아닙니다. AI를 활용해 제목 후보를 여러 개 뽑고 거기서 직접 더 자극적인 버전, 더 감성적인 버전, 더 해설형 버전으로 수정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제목과 썸네일은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 영화의 어떤 포인트를 먼저 클릭하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잘 되면 롱폼뿐 아니라 쇼츠 제목도 훨씬 쉬워집니다. 추가 16장. 쇼츠를 1개가 아니라 5개 이상 만드는 사고방식. 예상 시간 6분. 이제 쇼츠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롱폼 하나를 만들고 나면 거기서 쇼츠 하나 정도만 뽑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 한 편 기준으로 만든 롱폼이라면 쇼츠는 1개가 아니라 최소 5개 이상 뽑는 사고방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화 안에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장면이 여러 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영화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른 쇼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형 쇼츠입니다. 영화 설정 자체가 흥미로운 경우 이 영화는 설정 하나로 끝납니다.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는 쇼츠죠. 두 번째는 반전형 쇼츠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말하지 않더라도 이 장면 때문에 관객 해석이 완전히 바뀝니다. 같은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형 쇼츠입니다. 이건 울컥하거나 통쾌하거나 씁쓸한 순간을 뽑는 방식입니다. 줄거리 설명보다 감정 전달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캐릭터형 쇼츠입니다. 주인공 또는 빌런이 얼마나 강렬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 캐릭터가 무서운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는 추천형 쇼츠입니다. 이 영화는 이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혹은 결말보다 과정이 더 미친 영화. 이런 식으로 작품 추천 성격을 띠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쇼츠는 장면을 잘라내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영화를 여러 개의 관점으로 다시 소개하는 작업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훨씬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롱폼을 만들 때 이미 이렇게 체크해두는 겁니다. 이 영화의 설정형 쇼츠 포인트는 무엇인가? 감정형 쇼츠 포인트는 어디인가? 반전형 쇼츠 포인트는 어디인가? 캐릭터형 쇼츠 포인트는 누구인가? 추천형 쇼츠는 어떤 문장으로 끝낼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같은 영화를 가지고도 쇼츠를 계속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각 쇼츠가 서로 비슷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 똑같은 자막, 똑같은 후킹으로 길이만 다르게 만들면 채널이 금방 단조로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는 강한 갈등으로, 하나는 감정으로, 하나는 의미 해석으로, 하나는 반전 궁금증으로 가져가면 같은 영화라도 전혀 다른 콘텐츠처럼 소비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쇼츠는 꼭 롱폼 출시 후에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롱폼 편집하면서 동시에 쇼츠 후보 컷을 빼놓고 롱폼 공개 후 며칠 동안 순차적으로 배포하면 작업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쇼츠를 하나의 부산물로 보지 말고 롱폼 한 편에서 파생되는 독립 콘텐츠 묶음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고방식만 바뀌어도 채널 운영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가 17장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가지. 예상시간 5분. 이제 실제 작업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작 기술보다 실수를 빨리 피하는 게 성장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줄거리를 너무 다 말하려는 것입니다. 영화 소개 영상은 백과사전식 정리가 아닙니다. 시청자가 궁금해할 부분을 남겨야 하고 핵심 재미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하려 하면 영상도 길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초반 30초가 너무 약한 것입니다. 오프닝에서 영화 제목, 감독, 배우 개봉 연도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 많은 시청자가 이미 이탈합니다. 처음엔 정보를 나열하지 말고 이 작품의 가장 강한 훅부터 던져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대본이 글처럼 써진 것입니다. 눈으로 읽는 글과 귀로 듣는 내레이션은 다릅니다. 문장이 너무 길거나 문어체가 강하거나 정보가 한 번에 많으면 자막도 무겁고 말도 잘 안 꽂힙니다. 네 번째 실수는 영화 원본 장면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영화 소개 채널의 진짜 힘은 원본 장면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재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채널의 개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쇼츠를 그냥 잘라서 올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쇼츠는 롱폼의 압축본이 아니라 쇼츠 문법에 맞게 다시 설계한 영상이어야 합니다. 첫 1초, 큰 자막, 강한 감정, 명확한 후킹이 따로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영화 선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날은 공포, 어떤 날은 멜로, 어떤 날은 철학 영화, 어떤 날은 가벼운 코미디를 올리면 채널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물론 넓게 갈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공통 감정이나 공통 톤이 있는 작품들로 묶는 편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하나 만들고 끝내는 것입니다. 채널은 결국 반복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다면 그걸로 롱폼만 끝내지 말고 쇼츠 제목 테스트, 썸네일 테스트, 다음 작품 연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면 영상 하나의 완성도도 올라가고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무엇보다 채널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복할수록 구조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추가 18장 실제 운영 루틴 영화 1편으로 일주일 콘텐츠를 만드는 법 예상시간 4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실제 운영 루틴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소개 채널을 시작하려다가 멈추는 이유는 작업량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도 봐야 하고 분석도 해야 하고 대본도 써야 하고 편집도 해야 하고 쇼츠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보지 말고 일주일 단위 루틴으로 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한 편의 영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영화 선정과 분석, 둘째 날 롱폼 대본 초안 작성, 셋째 날 대본 수정과 브루 편집 시작, 넷째 날 롱폼 완성, 다섯째 날 쇼츠 2개 제작, 여섯째 날 쇼츠 2개 추가 제작, 일곱째 날 업로드 정리와 다음 영화 후보 선정. 이렇게 하면 한 작품이 그냥 영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 콘텐츠 묶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의 장점은 매번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포인트를 뽑고 롱폼 구조를 만들고 쇼츠를 분해하는 이 루틴이 반복되면 점점 더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한 편 만드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편, 5편, 10편이 쌓이면 여러분은 이미 자기만의 템플릿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영화를 만들지? 보다 이번 영화는 어떤 감정 포인트를 앞에 둘까? 이번엔 쇼츠를 반전형으로 먼저 뽑을까? 이런 식의 더 생산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채널이 성장하는 건 한 번의 대박 영상 때문만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제작 리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소개 채널을 만들고 싶다면 완벽한 시작보다 먼저 하나의 영화를 롱폼과 쇼츠로 확장하는 루틴을 몸에 붙이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추가 확장 파트입니다.